여러분 혹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바닥이나 실리콘 틈에 검게 번져 있는 곰팡이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락스를 뿌려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시판 곰팡이 제거제를 써도 독한 냄새만 남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보기 흉한 걸 넘어서 우리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에게 곰팡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 같은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곰팡이의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코와 입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와 장기적으로 폐와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독한 화학 제품을 계속 쓰는 것도 걱정이 되죠. 좁은 공간에서 자극적인 냄새에 눈과 목이 따갑고 혹시 건강에 더 안 좋을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 없이 집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 2가지만으로도 곰팡이를 뿌리까지 말끔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그저 주방 한 구석에 있는 평범한 재료라고 무시하실 수도 있지만 이 2가지를 제대로 사용하면 락스보다 더 강력하고 무엇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곰팡이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곰팡이를 없애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곰팡이를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닌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포자들을 통해 번식합니다. 이 포자들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얼룩처럼 보여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낮고 폐 기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곰팡이로 인해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고 심하면 천식이나 폐렴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곰팡이가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곰팡이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뇌의 해마 부위의 염증을 유발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같은 증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환경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곰팡이가 많은 집에 거주하는 고령층 중 약 30%가 기억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호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곰팡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을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곰팡이를 제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곰팡이에 민감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시는 흔히 사용하는 곰팡이 제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제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락스입니다. 하얗게 표백되는 걸 보면 마치 곰팡이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락스는 실제로 곰팡이의 표면색을 탈색시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게 만들지만 곰팡이의 뿌리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겉은 하얗게 변했지만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곰팡이균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검게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락스의 독한 화학 성분은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우리 몸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락스를 사용하는 것은 눈, 코, 기관지에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약한 호흡기에는 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락스를 사용할 때 눈이 따갑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락스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효과가 있더라도 매번 반복해서 올라오는 곰팡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 욕실 벽면에 3년 넘게 사라지지 않던 곰팡이도 락스로는 일시적으로만 희미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락스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자연적인 청소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락스가 일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면 식초와 베이킹 소다는 곰팡이를 뿌리째 제거할 수 있는 자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천연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먼저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생존에 필요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멈추듯 곰팡이도 아세트산 앞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식초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곰팡이 제거 방법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초는 82% 이상의 곰팡이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곰팡이는 대부분 약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로 곰팡이가 자라기 힘든 환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식초가 곰팡이를 죽이고 베이킹소다가 그 뿌리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든든한 지원군인 셈입니다. 게다가 베이킹소다는 냄새 제거 효과도 탁월합니다. 곰팡이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동반하는데 베이킹소다가 그 냄새 입자까지 흡착해주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싱크대 주변을 훨씬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재료는 집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익숙한 것들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락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더 효과적이고 건강에도 전혀 해가 없으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두 재료의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초와 베이킹 소다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초, 베이킹소다, 분무기, 키친타월, 수세미, 칫솔, 그리고 장갑과 마스크.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칫솔은 실리콘 틈이나 타일 사이같이 좁은 곳을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하고 키친타월은 식초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초를 분무기에 담아 곰팡이가 핀 부위에 넉넉하게 분사하는 것입니다. 벽면이나 타일 사이, 실리콘 부분 등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곰팡이가 심한 부분에는 키친타월을 덮어주면 식초가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면 거품이 생기면서 곰팡이 틈까지 파고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거품은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치해주세요. 이후 수세미로 전체를 닦아주시고 줄눈이나 실리콘 틈처럼 세밀한 곳은 칫솔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문지른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주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습기가 다시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 커튼처럼 벽이 아닌 곳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뜻한 물에 식초 1컵, 베이킹소다 반 컵을 넣고 커튼을 1시간 이상 담근 후
솔로 문질러서 헹구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별도의 화학 제품 없이도 집안에 번진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피해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곰팡이를 더 키우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한꺼번에 섞는 것입니다. 두 재료를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절대 미리 섞어두면 안 됩니다. 섞자마자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생기는데 이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려 실제로 곰팡이 제거에 필요한 산성과 알칼리성의 작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드시 식초를 먼저 뿌리고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나중에 뿌려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이긴 하지만 곰팡이 자체는 여전히 유해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벽지나 나무 표면, 오래된 타일과 같은 곳에 식초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는 식초에 젖으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수만 피하신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제거보다도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를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다시 생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발 방지, 즉 곰팡이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습하고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이나 겨울철 욕실 난방 이후에는 실내 습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습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습도계를 두고 수시로 확인하시고 60% 이상 올라가면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제습기가 없다면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에 두거나 숯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화장실과 싱크대 주변에 배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하루 최소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1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특히 샤워 후나 요리 직후에는 습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창문을 열거나 환기팬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구 배치입니다. 가구를 벽에 딱 붙여놓으면 그 뒷면에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침대나 옷장 같은 큰 가구는 벽과 최소 5cm 이상 간격을 두어야 공기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네 번째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샤워 후에는 타일이나 실리콘 틈에 남은 물기를 스퀴즈나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주방에서는 조리 후 조금 더 오래 환기팬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젖은 빨래를 실내에서 말릴 경우 반드시 환기와 제습을 병행해 주세요. 빨래에서 나오는 수증기 역시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옷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옷장에 넣는 것도 곰팡이를 키우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곰팡이는 다시는 여러분의 공간에 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점검도 함께 병행해야 확실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점검과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습도 관리와 환기, 생활 습관까지 잘 지켜도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점검과 빠른 대처입니다. 눈에 띄는 곰팡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구역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점검해야 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실 실리콘 틈,
타일 줄눈, 창틀, 싱크대 아래, 냉장고 고무 패킹, 세탁기 뚜껑 안쪽, 그리고 침대 헤드 쪽 벽면. 이런 곳들은 자칫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지만 습기가 머물면서 곰팡이가 자주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점검하시고 조금이라도 곰팡이의 흔적이 보이면 바로 식초로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와 물을 1:1로 희석해 분무기에 담아 자주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충분합니다. 또한 물 사용이 많은 공간에서는 사용 후 스퀴즈나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내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곰팡이는 물이 고인 곳에서 가장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곰팡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귀찮을 수도 있고 설마 이 정도로 생기겠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곰팡이는 방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대응이 곰팡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소개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팡이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곰팡이는 우리 건강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같은 신경계 증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생물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습도 관리, 환기, 생활 습관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방법은 화학제품 없이도 곰팡이를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실천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